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오늘 활용까지는 끝낼 거예요. 끝내고 부동식도 오늘 좀 들어가야 돼, 얘들아. 딱 계획했던 대로 우리 나가고 있어. 늘린 거 전혀 없고요. 자, 보자. 앞번호부터 합시다. 735번. 저번에 내가 시간 관계에서 풀다가 멈췄지. 732번 B 플러스까지만 해줬던 것 같아요. 자, 735번은 자, 일의 양에 관한 문제예요. 그쵸? 일률이라고 내가 표현했던 거. 자, 남자 한 명이 4시간, 여자 한 명이 8시간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을 남녀 5명이 한 팀으로 해서 끝내는데 1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팀에는 여자가 몇 명이 있는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뭐를 미지수로 놔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헷갈려.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니네는 풀 때 뭐 미지수 놨어요? 뭐를 한번 놔봤어요? 뭐 놨어? 735번. 그 남녀 5명 중에 남자는 X. 그래, 뭐 그렇게 놨다 치자. 그래. 일단 물어보는 게 여자의 인원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내가 일반적으로는 물어보는 거 미리 쓰는 게 거의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자, 남자 이렇게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물어봤으면 남자도 미리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남자를 X로 넣자. 남자를 X명이라고 넣고 여자를 Y명이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럼 이거를 XY를 이용해서 거기 조건하고 연결지어서 식을 이제 2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일단 남자, 여자 합해서 5명이라고 했으니 X 더하기 Y를 5라고 일단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인원에 관한 관계식이 될 것이고. 자, 하나를 더 만들어. 그치?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거기에 첫 줄에 남자 한 명이 4시간, 여자 한 명이 8시간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래요. 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남자 한 명이 총 4시간을 해야지 전체 일의 양 1이라고 논다고 했잖아. 그거를 다 끝내는 거 맞니? 다 끝내는 건데 4시간 걸려서 끝냈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굳이 쓰면은 남자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전체의 4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여자는 자 8시간 걸려서 끝냈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1시간 해서 일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이 자 8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걸 비율로 만들어. 많이 나타냈잖아. 일률 문제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5명이 한 팀으로 일해서 끝내는데 1시간이 걸렸대. 자, 생각? 남자 1명, 여자 1명이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구성원이 총 5명인데 어쨌든 5명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시도를 했더니 정확하게 1시간이 걸렸대. 그럼 생각해. 전체 일의 양은 다 끝냈어. 그러면 1시간 동안 5명이 하는 일의 양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인원수를 몰라서 X명, Y명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몇 시간 걸렸대? 1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5명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명이네. 미안해. 남자 X명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몇이 되겠어요? 4분의 1에다가 X를 곱하면 되겠지. 1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남자도 1시간 일하고 여자도 1시간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분의 1인데 X명이 1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4분의 1 X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8분의 1을 할 수 있는데 몇 명인지 몰라서 Y라고 놨어요. 그럼 곱한 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여자의 양, 여자 일의 양, 남자 일의 양 각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해서 정확하게 1 다 끝낸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앞에서 푼 거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되겠네요. 자, 풀면은 x가 3, y는 2라고. 자, 여자가 몇 명이니? 라고 했으니까 2명이 되겠죠.
얘들아 계속 얘기하지만 복습 진짜 철저히 해라. 알겠죠? 저번 시간에 한 개념은 오늘 왔을 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참나란 거 자꾸 물어보고 이런 거는 이제는 약간씩 문제가 생겨. 아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주일도 안 되잖아. 우리 연립방정식 하나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뒤쳐져. 처진단 말이야.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복습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내가 저걸 왜 찍고 있는지 니네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조회수가 자꾸 빵이야? 저번에 좀 많이 번다고 칭찬해줬더니 한 명 봤어. 조회수 1회. 누가 본 건지 모르겠지만 잘 봐. 자, 다 됐지? 다음 번호가 742번. 자, 이 문제는요. 자, 기억이 나시는지 잠깐 보죠. 내가 저번 시간에 그림의 연립방정식 활용 어려운 문제를 좀 골라서 풀어줬어. 그 중에 이런 문제 있었다? 어떤 애가 집에서 학교인가 도서관 가는 거였는데 걸어가다가 5분 동안 택시를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문제 혹시 기억하냐? 기억해요? 그 문제는 이거랑 똑같아. 이런 걸 느껴야 돼. 똑같은 문제라는 걸. 저번 시간 보자. 자, 다시 한번 풀어보자. 자, 5시에 집에서 5km 떨어진 영화관을 향해서 그냥 집에서 도서관에서는 좀 바뀐 거잖아. 거리도 좀 바뀌었고요. 자, 처음에는 3km로 걷다가 그냥 그림 그려보죠. 뭐. 내가 거속시 문제는 수직선 그림 그리면 조금 편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전체 5km고요. 처음에 3km를 걸었다가 중간에 제과점에서 20분 동안 빵을 샀대. 한 여기쯤 있다 쳐, 제과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km로 갔어. 자, 일단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고 시간에 다니는 아우어네. 자, 시간 맞춰줘야 되는지 항상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제과점에서 20분 동안 빵을 샀다 그랬어. 자, 그럼 일단 얘는 지금 시간에 다니니까 불이니까 아우어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되지. 그래서 뭘로 바꿔? 60분에 20분이니까 3분의 1 시간으로 일단 바꿔줘야 되지. 시간에 단위 맞춰줘야 된다. 항상 신경 써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km로 뛰었대. 그래서 도착 시간이 6시 반이에요. 야, 그럼 보세요. 출발 시간이 5시고 도착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그럼 몇 분 걸린 거야? 1시간 반 걸린 거지. 이해됐어요? 전체가 1시간 반 걸렸어. 자, 그럼 얘도 V니까 시간으로 바꿔줘? 이해하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분의 자,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 그래서 2분의 3시간으로 마찬가지로 단위 맞춰줘요. 자, 오늘 기초 작업은 끝났어요. 그럼 일단 뭐 물어봤냐면 3km로 걸은 거리 물어봤으니까 자, 얘는 미지수 쓰기 편한 거 알겠지? 이제 얘를 x로 놓으면 얘를 y로 놓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식 세우면 일단 x랑 걸은 거리랑 뛴 거리랑 합쳐서 5km네. 그럼 5. 그럼 이거는 거리에 관한 관계식. 그 다음에 자, 그 전체 걸린 시간이 2분의 3시간이 걸렸잖아. 그럼 전체 소요 시간이에요. 전체 소요 시간. 그러면 시간에 관한 관계식 세우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를 계산하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얘들아. 그러면 걸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 속력분의 거리. 뛴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 근데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중간에 안 움직이고 제과점에서 빵 사는데 시간이 그냥 흘렀잖아요. 안 움직이고. 그럼 얘도 소요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럼 시간 다 쓰면 되겠네. 걸은 시간 3분의 x. 뛴 시간 6분의 y. 그리고 물건 산 시간 3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계산하면 돼.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고속시 문제에서는 약간 좀 변형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계산하면 x가 2가 나오고 y가 3 나와요. 자, 그럼 걸은 거리니까 x가 답이죠. 답은 2km.
자, 756 한번 해보자. 자, 아까 풀어준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농도 문제 풀 때 저번에 했던 게 뭐였냐면 원칙적인 식 세우는 거는 농도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는 게 맞는데 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관계식으로 바뀌었어?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만 책에 써있지 왜 소금의 양의 식으로 써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써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 설명해줬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농도식 세워도 어차피 식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 정리를 한번 어차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농도 문제 나오면 어떻게 세워?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756이에요. 20%의 설탕물을 넣어서 32%의 설탕물 200g을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자, 설탕물을 섞은 것도 아니고 물만 부은 것도 아니고 이번엔 설탕 원액을 넣은 거야. 물이 없어. 그냥 설탕이야. 넣었을 때 더 넣은 설탕의 양을 몇 g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미지수 나와야겠죠? 뭐를 또 미지수 넣을까를 선택해야 돼. 그치? 근데 모르는 게 이게 설탕의 양이 g수가 뭐 무게도 되지만 부피잖아 어쨌든. 그렇잖아. 근데 현재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거를 좀 생각해보면 양을 정확하게 또 모르는 게 만들어진 거 32%는 200g이 만들어졌다는 건 주어져 있어. 근데 뭐를 몰라요? 20% 설탕물이 몇 g인지가 안 나와있죠. 그치? 그래서 20% 설탕물의 양을 xg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설탕의 양, 그냥 설탕의 양, 더 넣은 설탕의 양 자, 요거를 yg이라고 됐니?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소금의 양식 세우는 것도 있었고, 자, 필요하다면 그냥 주어져 있는 부피 자체의 관계식도 쓸 수 있으면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20%에다가 설탕을 넣었어. 이거 쓰지 마. 그래가지고 몇 g이 만들어졌어? 그 32% 200g이 만들어졌어. 야, 그럼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면은 얘 부피에다가 얘 부피 더하기 얘가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 부피는 몰라서 x라고 놨잖아. 진하게 쓴 거는 저거. 설탕은 몰라서 y라고 놨잖아. 이 두 개를 더한 게 몇 g이 돼야 돼? 200g이 돼야 돼. 됐니? 이건 무슨 관계식? 그냥 뭐 부피라고 쓸게 원래 정확하게 부피라는 단어는 아니야. 부피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농도 문제니까 설탕의 양 공식. 설탕의 양 또는 소금의 양에 관한 식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자, 그러면 20%에 들어있는 이번에 뭐를 계산해? 설탕의 양. 물론 소금의 양. 소금이나 설탕이. 그러면 소금의 양은 공식이 뭐였어요? 정원아. 소금의 양 공식이 뭐였어? 아직도 못 외웠어. 너 문제 어떻게 풀라고? 니네 숙제하면서 맨날 찾아보지. 어? 찾아보면서 하지. 아,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좀 외워야 돼. 알겠어? 외우려고 생각을 해야 돼. 문제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버릇이 길들여지면은 니네가 암기를 아예 안 하잖아. 시험 볼 때 오픈북이 아니죠? 외워야 되잖아. 자, 외워. 알았어? 100분의 한 번 더 써줄게.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공식이었다. 자, 그럼 저거 보면서 해봐. 그럼 100분의 20%에 들어있는 이니까 농도가 20%죠. 그 다음에 설탕물의 양을 몰라서 내가 y라고 놨지, x라고 놨지. 그래서 x. 자, 이게 뭐야? 20%에 들어있는 소금의 설탕의 양. 자, 여기 좀 어떻게 잘 봐. 내가 지금 무슨 식 세운다 그랬어요? 설탕의 양에 관한 공식을 식을 세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소금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까 무슨 용어를 썼어? 원액을 넣었다 그랬어. 원액, 엑기스를 넣었다 그랬잖아. 얘는 y 자체가 그냥 뭐야? 설탕이지. 그러면 더하기 얘는 그냥 y 써주면 돼. 100분의 뭐 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얘는 그냥 설탕이니까. 자기 자신이냐 그냥 설탕 자기 자신.
자,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 32%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또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씩 세울 수 있지. 100분의 농도. 자, 설탕의 양 설탕물의 양 몇 그램? 200g이죠. 수진아, 졸지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풀면은, x가 170 나오고, y가 30 나와요. 자, 설탕의 양이 y였으니까 답은 30g이 돼야 되겠죠. 유주랑 갔을 땐 같이 해야지. 맞았어 이 문제? 같이 해. 할 때 같이 해. 난 그것도 못하잖아. 틀렸나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 맞은 문제면은 굳이 안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이제 틀린 문제면은 확인하고 같이 가요. 알겠지? 할 때 같이 해. 자, 이것도 내가 지워버리면 풀이 어떻게 할까? 아, 틀린 문제. 근데 할 때 같이 해야죠. 자, 758번 한번 해볼게요. 4%의 설탕물과 2%의 설탕물을 넣은 후에, 자, 얘 또 헷갈려. 100g의 물을 넣어. 이거 그냥 맹물이다. 설탕 없죠? 설탕 없어.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3% 설탕물 1kg를 만들어. 자, 이것도 그냥 말로 써볼래? 4%, 2%, 그냥 물. 해가지고 3%가 만들어질 거야. 구조는 이래. 그치? 무슨 관계식 세울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자. 거기 물어보고 있는 게 2%의 설탕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자, 뭐를 x로 놓고 y로 놓을까 생각해야지. 어? 자, 근데 얘는 문제에 그냥 맹물은 100g이라고 그냥 줬어. 그럼 부피 모르는 거 뭐 몰라? 요놈하고 요놈 두 개 모르지? 그럼 자연스럽게 4%의 설탕물의 양, 2%의 설탕물의 양을 x랑 y라고 놓으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 써보자. 자, 아까랑 똑같을까? 아까는 부피에 관한 식하고 설탕 자체에 관한 식을 세웠는데 얘도 똑같지 않겠니? 왜 그런지 알겠어? xg, yg에다가 맹물 100g까지 섞어서 최종 결과물이 3%의 설탕물이 1kg이 됐대. 1000g이잖아. 이것도 거속식 문제는 아니지만 단위 맞춰줘야겠죠. 계산하려면. 자, 그래서 1000g이 됐대.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x에다가 y에다가 100까지 더해가지고 1000이 된다. 자, 이것도 부피에 관한 식이지. 됐죠? 두 번째, 얘는 똑같지 그럼. 설탕의 양에 관한 식을 또 세워야 되겠네. 자, 그럼 아까 뭐였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설탕물이었어요. 그러면 100분의 농도, 농도가 4지. 4. 요거. 에다가 설탕물의 양 몰라서 x라고 나왔잖아요. 됐습니까요? 그 다음에 100분의, 자, 요놈 하려고요. 2%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y.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니? 자, 아까랑 차이점은 뭔지 알겠냐? 아까는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인데 설탕 자체를 그냥 섞었으니까 그냥 더하기 y라고 써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맹물을 넣었죠. 자, 맹물에 설탕이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이야. 근데 맹물에는 설탕이 없으니까 요식 세울 때는 물 100g은 들어갈 게 있을까? 없지. 연관성이 없어. 얘는 설탕이 없거든. 그럼 이 식에서는 이게 다야. 알겠어요? 설탕이 없으니까 여기 세울 게 얘는 없는 거라고. 얘는.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3%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하고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사실 B 플러스는 아닌데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얘는 설탕을 넣었으니까 설탕의 양 관계식 세웠을 때 y를 그냥 고지것대로 썼고 얘는
맹물을 넣었는데 설탕의 양 관계식 세웠을 때는 맹물은 설탕이 없으니까 두 번째씩 세울 때에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자, 식 다 세웠어. 풀면은 x는 600, y는 300이야. 자, 그래서 답은 2% 설탕물이니까 300g이 되겠지. 자, 760도 합시다. 농도 문제인데, 자, 복습할 겸 다시 한번 하자. 자, 해보자. 농도가 다른 소금물 A, B를 자 100g씩 섞었을 때 4%의 소금물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A를 300g, B를 100g 섞으면 3%가 된다 라고 했어요. 자, 두 소금물의 농도차를 물어봐요. 자, 그럼 일단 농도차를 계산하려면 A와 B의 농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A의 농도를 X%라고 넣고 B의 농도를 Y%라고 놨어요. 자, 미지수 설정 끝.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선생님이 분명히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적극적으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조건에 의하면은 자, 각각 100g씩 섞었을 때 4%가 돼. 자, 그럼 한번 써보자. A가 100g이야. B도 100g이야. 100g이야. 두 개를 섞어서 4%의 소금물이 됐는데, 야, 4% 몇 그램 만들어진 거야? 100 더하기 100 해서 얘가 된 거잖아. 맞냐? 상식적으로 100 더하기 100 해서 얘 만들었으니까 얘는 200g이죠. 근데 요거 찾기가 사실 처음에 좀 헷갈려. 알겠지? 농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의외로 못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식 세워볼게요.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 세울 거야. 그럼 100분의 농도 몰라서 x라고 놨고 소금물 양 몰라서 양은 알지 100g이죠. 그 다음에 100분의 B는 농도가 y이고 자 물의 양은 100g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4%의 소금물 200g이 됐으니까 4%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g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됐어요. 두 번째 조건은 자 300, 100으로 바뀌었어. 자 또 써봐. A가 300이고 B가 100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5%의 소금물이 됐대.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300에다가 100을 섞었으니까 5%는 400g이 되었죠. 그럼 식 세우는 거 똑같지? 어떻게 하면 돼요? 풀다 보면 다 똑같아. 농도는 문제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자 자, 5%가 몇 그램? 400g이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이렇게 해서 요놈 두 개를 풀면 되겠네요. 됐나요? 해서 풀면은 x는 2, y는 6이라고 나와. 자, 둘 다 퍼센트고요. 자, 그럼 농도 차를 물어봤으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죠. 그래서 4%가 답입니다. 그린 17번이 요거랑 똑같은 문제 같은데? A다. 맞나? 맞네요. 똑같은 문제네요. 자, 그린 17번 참고해서 풀어봐. 틀린 사람. 똑같은 문제야. 숫자만 달라요. 알았지? 자, 이거 안 푼다 보면. 그린 17번. 자, 17번이 A다 17번이야. 105페이지.
자, 그럼 그 다음 거 하자. 760 했고, 몇 번 해야 되냐? 771번? 771번 해보자. 자, 요거 트랙 문제인데, 자, 좀 처음 볼 수 있는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자, 풀어준 사람도 있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자, 둘레 길이가 400m인 트랙에서, 자, 저번 시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만나기까지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트랙의 둘레 길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빨리 도내의 이동 거리에서 느리게 도내의 이동 거리를 뺀 게 트랙의 둘레 길이라고 얘기했죠. 그 관계식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면 식을 두 가지를 무조건 세울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조건을 니네가 찾아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그런 거야. 자, 거기 보니까 반대 방향만 주어져 있어요. 맞죠? 같은 방향은 없어요. 그럼 일단 반대 방향만 식한번 세워보는데, 문제에서 진수의 속력을 물어봤어. 그럼 진수의 속력을 x라고 놓고요. 유미의 속력을 y라고 놓고요. 자, 그리고 단위 맞춰줄 거 있나 반드시 항상 확인해야 돼. 자,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40초 후에 만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잖아. 그럼 만나기까지 진수가 이동한 거리는 40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자, 40초 걸렸다고 해서 40분이냐 40초 걸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유미도 40초 동안 이동했는데 속력이 y잖아. 그럼 이게 뭐야? 유미가 만나기까지 이동한 거리지.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 합친 게 뭐라고? 트랙의 둘레 길이. 울지마! 400m야. 둘레 길이. 됐냐? 반대 방향 관계 시간을 세우는 문제가 같은 방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자, 안 건드리는 거 잘 봐. 중간에 두 번째 줄부터요. 진수가 3m 갈 때 유미는 2m를 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야, 내가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다? 자, 기억을 좀 떠올려보자. 내가 비례식 세울 때, 비례식 조건이 있을 때, 산섭이 시험 문제 받고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3대 2야. 그럼 x 값이 무조건 3이야? y 값이 무조건 2야? 아니라고 얘기했죠. 얘는 실제 값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실제 값처럼 식에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3k, 2k 이렇게 같은 문자 곱하는 방식을 썼잖아요. 기억해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강조했던 건 얘는 실제 값이 아니야. 그래서 식에다가 바로 식 세우는데 바로 적용하기가 곤란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 문제에서 진수가 3m 갈 때 유미가 2m 갔다는 얘기는, 자, 진수가 1초에 3m 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속력이 3m냐? 아닌 거지. 아닐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유미도 2m를 갔다고 되는데, 그럼 유미의 이게 실제 속력이냐? 모르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방식을 써도 되는데, 자, 이거 쓰기 전에 맨 앞에 뭐 있었어? 비례식이 있었어. 알겠어요? 실제 값 운운했을 때 내가 떠들었던 게 비례식 조건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걸 떠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진수가 3 갔을 때 유미가 2 갔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례예요. 비례. 두 사람의 무슨 관계, 정확하게 말하면 속력에 관한 비례 관계예요. 야, 근데 아까 내가 두 사람의 속력을 각각 x, y라고 이미 놨잖아. 그럼 느낌 오지 않았냐? 두 사람의 속력의 비례 관계인데 진수가 3 갈 때 유미가 2 간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실제 속력은 아니겠지만 뭐는 세울 수 있어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놈의 속력하고 뒤에 놈의 속력의 비율이 3m 갔을 때 2m 간다고 했으니 3대 2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 근데 내가 이걸 하면 알 수 있잖아. 사실 처음도 아니고 지수법칙 할 때부터, 그때는 없었던 학생들도 있지만 할 때부터 내가 여러 번 떠들었어요. 실제 값이 아니니까 같은 문자 곱해가지고 식에다가 적용하세요 라고 얘기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지만, 니네가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만약 이것만 기억이 안 나, 그럼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된다?
x 대 y를 3대 2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x가 3m 정확하게 속력이 3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k라고. y도 속력이 2km/h가 아니라고 했잖아. 속력이 2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 값처럼 쓰기 위해서 2k라고 이렇게 놔도 돼. 만약에 이렇게 두면 풀이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x 대신에 3k, y 대신에 2k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k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k를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실제 속력이 나와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얘는 풀이가 두 가지야. 알겠니? 알려줬죠. 실제 값처럼 쓰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어? 같은 문자 곱하는 방식 한다. 알겠어? 자, 아직은 적응하기 좀 힘드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복습하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알겠죠? 왜 어려운지 알겠지? 이단원님? 자, 필기하세요. 자, 구하는 거 써줄게. 구하면 x가 6 나오고요. y는 4가 나. 자, 그럼 진수의 속력이니까 6m, 초속 6m. 자, 이게 답이겠죠? 3번. 자, 만점 도전 맞을 그 문제 하고 싶시다. 자, 어려우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죠. 자, 농구를 잘 안 보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좀, 스포츠 자체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풀기 좀 더 난해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건 잘 안 나와. 사실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봐. 자, 일단 맨 마지막 줄에 뭐로 봤냐면 A 학교가 3쿼터와 4쿼터에 얻은 점수의 합을 구하여라. 자, 얘는 농구장 가본 사람은 나도 안 가봤는데 농구장 가면은 전간판에 쿼터별로 점수가 다 써있어. 쿼터가 뭐냐면요, 옛날에 농구대 이런 말 하면 아저씨 지금 바뀌었네. 요새는 프로농구라고 부르지 옛날에는 농구 대잔치라고 불러서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어. 코끼리가 공을 이렇게 튀기고 있어요, 코로.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반전 후반전 제도였어. 쿼터가 지금 15분인가? 10분이냐 15분이냐? 15분 맞지? 옛날에는 전반전 후반전에서 30분씩 했어. 전반전 30분하고 하프타임이고,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후반전 30분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농구라고 해서 그 농구 대잔치 때는 프로 선수들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선수들. 지금 프로농구팀이 성인팀이란 말이야. 그 성인팀하고 대학교 농구팀하고 같이 그냥 게임을 했어. 대학생하고 성인하고 그냥 시합을 막 뛰고 그랬어. 그래서 이름이 농구 대잔치였는데 그게 프로농구로 바뀌면서 대학 농구가 떨어져 나갔어. 성인이 돼야지만 프로농구에 뛸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바뀌었어. 대학 농구도 아직도 있긴 해요. 있는데 근데 옛날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 근데 왜 그럴까? 아저씨보다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았겠어? 농구 팬들이거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농구 대잔치 나와서 뛰니까 아무래도 우지원이라고 들어봤니 무슨? 아니, 잘생긴 선수들이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농구를 뛰다 보니까 그래서 팬 문화가 되게 엄청나게 활발했어요. 지금 그리고 프로농구 팀의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 해서 그때 당시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프로농구로 바뀌면서 젊은 선수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식었어. 그 이후 여기 오죽하면 한국에서 농구 주제로 드라마도 나왔어요.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저는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렇다고. 자, 보자. 그럼 쿼터는 15분당이라 1쿼터부터 4쿼터까지 해서 1시간 뛰는 거야. 자, 그럼 써볼게. 1쿼터. 그래서 2쿼터, 3쿼터, 4쿼터가 있고 A하고 B팀이 있는데 잘 봐. 천천히 해볼게. 2쿼터까지는 B학교가 A학교보다 5점, 마지막 거부터 보자. 4쿼터 종료 후에, 자, 경기가 끝났어. 했더니 39대 24로 A가 이겼대. 자, 그러면 A의 최종 점수, B의 최종 점수.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다시 앞으로 와.
2쿼터까지. 자, 여기까지 게임을 중간에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B 학교가 A 학교보다 5점이 앞섰대요. 자, 그럼 현재 여기에 몇 점을 얻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대충 표시만 한번 해볼게. 몇 점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때까지는 B가 5점이 앞섰죠. 그럼 얘보다 상대적으로 5점이 높으니까 그냥 여기가 플러스 5점 더 높다고 하면 표시만 하면 돼. 응? 얘보다 5점이 더 많다고 해서. 자, 그럼 이게 관계식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4쿼터 종료 후에 A 학교가 39대 24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뭐가 또 써있냐면 3쿼터에서 4쿼터 사이에 얻은 점수가, 자, 이거 여기다 쓰자. 최종 결과. 3쿼터에서 4쿼터 얻은 점수가 A 학교가 얻은 점수의 합이 B 학교가 얻은 점수의 합의 3배래. A 학교가 B 학교 얻은 점수의 3배래. 근데 이것도 조건 같아. 그랬을 때 물어본 거는 A 학교가 3, 4쿼터에 얻은 점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물어본 게 요것 따로 각각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합친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학교가 3쿼터, 4쿼터에 얻은 점수 통째로 X라고 한번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럼 Y를 못 넣을래? B 학교가 3쿼터, 4쿼터에 얻은 점수 넣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A팀 두 팀이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팀이 3쿼터, 4쿼터에 얻은 점수를 Y라고 나왔어요. 미지수 2개 나와야 돼서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야. 자, 됐어? 그러면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A가 3, 4때 얻은 게 B가 3, 4쿼터에 얻은 점수의 3배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관계식 하나 나왔죠. X 점수가 Y 점수의 3배지. 이해됐냐? 됐어? 어려워. 잘 봐. 자, 그 다음 식이 어려워. 잘 봐. 내가 이거 써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안 써먹었지 아직?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플러스 5점 높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쿼터 때 얻은 점수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B가 5점 높은 거였지. 그럼 말로 하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냐? 이 쿼터까지 A 학교가 얻은 점수보다 이 쿼터까지 B 학교가 얻은 점수가 5점이 높아요 라고 관계식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문제는 이 쿼터까지 얻은 A 학교 점수를 식을 어떻게 세울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봐봐. 최종 결과는 39점이에요. 3쿼터, 4쿼터 때 얻은 점수가 X점이에요. 그러면 이 쿼터 때까지만 얻은 점수는 전체 점수에서 요만큼만 빼면 되잖아.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쿼터 때까지 얻은 점수를 뭐라고 쓰면 돼? 전체 점수 39점에서 X를 빼면 되죠. 됐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B 학교가 이 쿼터까지 얻은 점수는 전체 점수에서 Y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24 마이너스 Y. 됐니? 표를 만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관계식 세웠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B가 이 쿼터 때까지 얻은 점수가 A보다 몇 점 높다고요? 5점 높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 학교 24 마이너스 Y 점수가 A 학교 39 마이너스 X 얻은 것보다 얘보다 5점이 높아요 라고 했으니까 모자란 쪽에다가 5점을 더하면 등호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풀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자, 선생님이 연립방정식만 있는 문제 풀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 아니, 지금도 있으면 좀 구해주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 문제지. 자, 계산하면 X가 9가 나오고, 응? X가 자, 이거 내가 책에서 있는 거라고 다르게 풀었구나. 자, 그냥 이건 그냥 풀어보자. X 대신에 3i 집어넣었어요. X 대신에 3i. 자, 넘기면 2y이고 계산하면은 44, 넘어가면은 20. 그래서 y는 10, x는 30.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은. 자, 그래서 뭐고 물어봤냐? x 물어본 거죠? 그래서 30점이 답이 됩니다.
야, 이걸 만약에 다른 풀이로 풀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아까 미지수를 3, 4쿼터 때 점수를 놨잖아. 다른 것도 놔도 돼. 또 얘기나 한번 들어볼래? 이거 시그마 한번 떼어보자. 내가 아까 뭐 XY 났어? 3, 4쿼터 때 XY를 각각 났잖아. 다른 거 놔도 돼. 아까 내가 2쿼터 때 점수가 얘가 5점 높다고 그랬지. 그럼 이번엔 2쿼터 때 얻은 점수를 각각 XY라고 놔도 돼. 5를 놓느냐에 따라 미지수가 달라. 그 식이 달라져.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X가, 자, 아까 Y가 B 학교가 A 학교보다 5점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로 만약에 식을 세우면 Y가 X보다 5점이 높은 거니까 X에다가 모자란 만큼 더해주면 식 하나 나오죠. 이 식이 사실 이 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XY를 여기다 놨으면 반대로 아까 관계식이 3, 4쿼터 때 얻었던 점수가 A 학교가 B 학교의 3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기에 비어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아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체 점수에서 3, 4쿼터 때 얻은 점수 뺀 거 썼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24점에서 39점에서 2쿼터까지 얻은 점수를 뺀 게 여기 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가 이번에 39-x가 되는 여기가 24-y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A 학교가 B 학교에 얻은 점수의 3배라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는데? A 학교가 얻은 점수가 39-x예요. 근데 그 점수가 B 학교가 얻은 점수 24-y보다 몇 배? 3배가 높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미지수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앞에 우리 B 난이도 풀었던 것 중에서는 대부분이 미지수 딴 거 쓰는 게 많이 없어.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래. 미지수를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식이 좀 달라요.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와. EXY하고 다르게 나오겠지. 왜? 대상이 다르잖아. 그래서 계산하면은 계산한 거 써줄까? 계산하면 요걸 이렇게 풀면은 X가 9가 나오고 Y가 10이 나와요. 아까 답이 30점이었지 얘들아. 그럼 봐봐. 알고 싶은 게 그럼 뭐 알고 싶은 거야? 그 A 학교가 3, 4쿼터 때 얻은 점수 알고 싶은 거니까 자 여기 구하는 거죠. 요 점수 구하는 거죠. 그럼 X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은 30점 나오지. 답은 똑같이 나오고. 알겠죠? 자, 두 개 다 써라, 얘들아. 둘 다 중요하니까. 자, 쓰시고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